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뒤에만 3번씩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구구방송, 7일방송, 박민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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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복절에 김희가일과 웬 말이냐? 박민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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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복절에 역사 쿠데타 박민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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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찬 구호 감사합니다. 저희 첫 번째로 저희 참석자들 먼저 소개하고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과 나석재 사무처장 그리고 사무처 상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신태섭 민원연 상인 공동대표님 그리고 사무처 활동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해석 광복회 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님과 사무처 성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님과 사무처 성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언론노조에서 송지현 TBS 지부장 그리고 김강원 뉴시스 지부장님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신 분들, 네, 죄송합니다. SBS 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기자회견문 낭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계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찬영 국민대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두구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님과 단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 KBS에서 했던 기자간담회에도 함께하셨는데요. 제주 4.3 공국민위원회 박경진 이사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규탄 발언 듣겠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2024년 8월 15일은) KBS 사사의 가장 부끄러운 날로 영원히 박제됐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하루로 기록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일본은 대한민국의 혼과 어를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 말과 글을 빼앗았습니다. 창씨개명을 강요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전쟁을 치르고 대한민국에 들어섰던 그 수많은 독재정부는 또 국민의 말과 글을 빼앗았습니다. 그 말과 글 되찾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역사에 흩뿌려졌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KBS가 서 있는 이 땅 한 뼘 한 뼘마다 그 피와 눈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공영방송에서 광복절에 울려 퍼진 김희가요 거꾸로 걸린 태극기, 신격화된 이승만, 국민들의 입에서 KBS가 어느 나라 방송이냐는, 미친 거 아니냐는 불만과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뿌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박민 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단연코 아닙니다.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역사 해석을 둘러싼 각종 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이곳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본질은 하나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혁명정신의 계승을 전문에 못 받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 윤석열 정부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헌정을 부정하는 세력,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 그래서 언론 자유를 반드시 망가뜨려야 하는 세력이 이 정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습니다. K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욕적인 친일 방송, 극우 방송의 주범은 윤석열입니다. 저희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빼앗긴 말과 글을 오롯이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쟁해왔습니다. 언론의 자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는 우리의 싸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서 방송법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 자유를 올곧이 세우기 위한 우리 싸움은 우리 선열들이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쟁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평범한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투사가 되는 세월이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세우고 이 흩어진, 이 망가진 참사의 현장을 국민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흘려야 할 피와 희생이 더 있다면 얼마든지 흘리겠습니다. KBS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이제 박민체제의 붕괴, 박민 파도는 언론 노동자의 의무입니다. 언론인들의 책무입니다. 싸움을 시작합시다. 끝까지 지치지 말고 이 치욕의 역사, 이 반동의 역사를 우리가 끊어냅시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수직! 네, 규탄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 소개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의 공동대표단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서군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기독연대 임순회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신태섭 민원연 상임 공동대표님께 규탄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신태섭입니다. 윤 위원장님 말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저는 저렇게 아주 깊게, 소상하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 나왔던 내용인데, 이 저런 편성, 그걸 놓고 이 편성 책임자가 내 고유 권한 누구한테 영향받은 거 없다. 방송법에 있는 그 편성 독립 해치지 않았다. 이런 변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사에서 봤습니다. 편성 책임자, 네 맘대로 하세요 해서 편성 책임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네 맘대로 하세요가 된다 그러면은 독재죠. 그러면은 사장 맘대로 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다 전행하는 것, 이렇게 되면 전부 독재도 다 합리화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도처에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이것의 뿌리, 이 근본적인 뿌리,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같이 움직이는 일당들, 그 사람들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몰상식을 넘어서 헌법 정신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거 언론인들의 투쟁만으로 해결될 일 아닙니다. 지금 언론인들 목숨 걸고 싸우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혼자 싸우면 진짜 목숨 걸게 되겠죠.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마치 독재 정권인 것처럼 다주독립 국가인데 아직도 일제치하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이고 저희가 목숨을 걸지 않더라도 힘을 다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해석 광복회 이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공영방송 KBS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그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8.15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쁨과 환희를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시 땡 칠 때에 감히 가요를 내보낸 기미 가요를 내보낸 이 박민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집행부를 성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바로 알리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KBS여 바로 살아있으라, 깨어있으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편협하는 자 되지 말고 올바른 언론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KBS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박민 사장 내려와라 외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이어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KBS 역사 문제, 친일 문제를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연대 단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KBS는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아니라 기미가요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본물이 터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물이 터졌습니다. 이제 내년 3.1절에는 유가순 열사 대신에 세일러문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내년 5.18 때는 전두환이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본물이 터졌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전파 어떻게 막겠습니까? 전 국민들 집집마다 다 들어와 있는 전파 어떻게 막습니까? 사장 바꾸는 것 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 역사 감수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역사 감수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친일 감수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용산부터 여의도까지 줄줄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치 시절에 독일 노래 1절, 2절은 지금 금지곡입니다. 독일은 국가가 3절밖에 못 부릅니다. 1절, 2절은 독일 민족 최고다. 독일 여인, 독일 성실, 독일의 와인, 독일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다는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독일 우월주의를 촉발하였고 2차 세계대전에 악독한 현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독일 국가 1, 2절은 현재 금지곡입니다.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국제 테니스 대회장에서 어떤 독일인이 자기 나라 출신 테니스 선수 출전하니까 국가가 나오는데 1절, 2절 부르다가 경기장에서 추방됐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독일 땅이었으면 독일 형법 33조에 의해서 감옥 갑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미가요가 KBS의 공영방에서 방영이 됐다.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 역사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몇 줄의 사과문이 아니라 인사청문 대상이고 국정조사감입니다. 담당 편성 책임자 국회에 불러야 합니다. 우리 어제 가짜 광복절 기념식, 정부가 주최한 가짜 광복절 기념식 대신에 시민들이 진짜 광복절 기념식을 표창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3가지. 결의안, 국회에서 결의안을 발동하라. 뉴라이트 인사들 다 임명 처리한다는 결의안 될 것 같습니다. 2번째, 국회에서 이 뉴라이트 인사들 모두 불러내라. 청문회 개최하라. 그리고 이 뉴라이트 인사들 임명한 모든 과정 국정조사 실시하라. 결의안, 청문회, 국정조사, KBS 사장과 그 편성 책임자도 이 청문회, 국정조사에 불려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호 외치고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방송 거부하고 윤석열에 충성하는 박민은 사퇴하라. 네. 역사 왜곡, 국민 능멸, 낙하산 박민 물러나라. 네. 광복절에 역사 쿠데타 박민은 즉각 사퇴하라. 네, 힘찬 구호 감사합니다. 다음 박서군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님 규탄 발언 듣겠습니다. 예, 앞에 여러분들께서 뭐 핵심적인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약간만 보태면 어제 거의 뭐 친일 역사정의 훼손 3종 세트가 그냥 진행된 거 아닙니까? 이승만 다큐, 뭐 다큐로 인정도 못 받는 그런 그 다큐를 그냥 돈도 2배나 더 주면서 기어코 방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번째로 기미가요를 8.15 시작하자마자 틀어대는, 3번째는 태극기 거꾸로 되는, 저는 이게요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필연적 우연의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민,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의 하수인, 그리고 그 박민과 그 일당들이 지금 잔치 벌렸네 하면서, 무슨 잔치 벌렸나? 보직 깨차고 그냥 공영방송 핵심 지도부 뭐 핵심 갱년진 하면서 잔치 벌리고 있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KBS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은 뭐 당연히 박민과 그 일당들 함께 다 몰아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거의 임계점에서 파도가 넘실넘실하고 있는, 넘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한순간에 쑥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다른 뭐 이 언론 방송 분야만이 아닙니다. 국정 전 분야에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국민들의 임계점을 확실히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넘실넘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강력하게 호소드리는데요, KBS 내에 있는 언론 노동자들 드디어 들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줄탁 동시라고 했습니다. 언론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시민들이 호응해서 범국민적 환경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로 해결되는 상황은 이미 넘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아마 21일 날 MBC, 마침 MBC 노동자들이 시내에서 문화제 합니다. 이어서 KBS 노동자들도 나서길 바랍니다. 시민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끝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방학진 시장님이 국회 내에서 청문회 국정조사 말씀을 좀 꼭 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유일하게 좀 저희 국회에서 한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민수 의원님 모시고 잠깐 국회에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있으면 국회가 받드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들은 차차 논의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요. 14일 날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제가 속해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방송 장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공시에 KBS가 광복절 날 기모를 입은 영상과 기미가요를 틀었을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침 일찍 효창원에 가서 광복교와 함께 우리 독립열사들의 뜻을 기르고 광복절을 기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때 가는 길에 알았습니다. 처음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젯밤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까지 강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인사와 언행을 보면은 이 국민의 상식을 넘어서서 뭔가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죠. 방통위원장 이진숙,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그리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용현. 일련의 인사에는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또 KBS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KBS가 아니라 K가 아니라 J가 들어간 JBS와 같은 방송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며, 이는 역사의 정통성, 역사를 왜곡하고 훼손시키는 일을 넘어서 역사 쿠데타를 꾀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얘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권력 5년,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습니다. 이 말 꼭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3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3년 당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그들만의 나라를 꾀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본인이 총신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3년이 안 지나가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땡인 뉴스 들어봤자 합니다. 그래봤자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매섭게 심판했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겨냥할 것입니다. 그때 이 KBS는 그 후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정권에 아부하는 것도 도가 있는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누가 한 줄 아십니까?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독립운동의 역사, 광복의 역사에는 보수와 진보가 여와 야가 없습니다. 진실과 그 진실을 믿는 국민만이 있는 것입니다. KBS는, 박민 사장의 KBS는 그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그 맨 앞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은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광화문에서 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 MBC 시민문화제를 진행합니다. 그날은 고 이용마 기자의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KBS지만 저희가 2008년부터 봐왔듯이 MBC도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MBC 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찬 MBC 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BC 이호찬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KBS 동지들께 힘내시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같은 방송 종사자로서 어제와 같은 날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정말 참담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말고 시민들과 함께 이 싸움 반드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든 MBC까지 장악하겠다라고 저 혈안이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제가 현장마다 나가서 MBC가 망가진다, 윤석열 방송이 될 것이다, 극우 방송이 될 것이다 말은 많이 하고 다녔는데 어제 하루의 KBS 상황을 보면서 반드시 지켜내야겠구나, MBC까지 장악돼서는 결코 안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의 마지막을 보니 앵커가 사과 멘트를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문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쇼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그 관련자가 누구입니까? 문책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른 실무자도 아니고 바로 박민과 그 부역자들입니다. 어제 KBS가 해야 할 것은 그러한 사과쇼가 아니라 박민 사장의 석고 대죄이고 즉각 사퇴 선언이었어야 했습니다. 박민 사장과 그 부역자들 더 이상 KBS를 몰락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다음 주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관련 신문이 열리고 좀 있으면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KBS에서 벌어진 8월 15일 광복절 그 하루에 KBS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똑같은 상황이 MBC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양대 공영방송이 극우 친일방송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의 MBC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어제 KBS에서 벌였던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재판부가 정말로 상식적인 판단, 현명한 판단,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BC 함께 지켜주시고 KBS 함께 구해내 주십시오. MBC와 KBS 양대 공영방송이 극우, 친일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국민의 방송인지를 경쟁할 수 있는 시간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MBC 구성원들 최선을 다해서 KBS 동지들과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KBS 박상현 본부장님 모시고 투쟁 결의 발언 듣겠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먼저 8월에 가운데 그늘조차 없는 KBS 본관 앞에 또다시 서시게 만들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연대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일하고 싶었던 KBS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정권을 매섭게 비판하는 공영방송에 걸맞은 국민의 방송 KBS이기를 원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KBS의 모습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런 KBS의 모습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독재자를 미화하는 방송을 뻔뻔하게 내보냈습니다. 모두 낙하산 박민희 대통령 친구라는 박민희 KBS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왜곡에 KBS가 공영방송이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들께 공영방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비통한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 언론노조 KBS 본부 구성원들은 출근하는 사장을 향해서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피켓팅을 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잘못된 KBS를 우리가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측이 저들이 뻔뻔한 편성 권한을 내세워서 내부 구성원이 반발하고 외부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방송을 하고 나면 끝이라는, 방송만 나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KBS를 역사 왜곡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임원지들을 끌어내려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단순히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세워서 공영방송 장악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KBS 본부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응원해주시고 여기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반드시 낙하산 박민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네, 힘찬 투쟁사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의 방송 KBS 시청률의 가치를 실현하는 KBS는 오직 언론 노동자의 투쟁과 또 시민들의 연대만으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그 선포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견문 낭독 시간 갖겠습니다. 민원연 유지혜 활동가님 그리고 조기호 SBS 본부장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앞으로 그냥 나오셔서 앞에서. 네. KBS를 극우 친일 방송 땡윤 방송으로 만드는 박민의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방송 KBS의 추락을 도저히 두 눈 뜨고 보기 어렵다.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용산의 정성을 다하는 방송이 되고 있다. 박민 사장은 취임 이튿날 용산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더니 자신을 내리꽂아 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대통령 대담을 한답시며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치부하더니 총선 기간에도 선거 개입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공약 발표를 받아쓰게 했다. 그러면서도 최혜병 사망 사건이나 김건희 특검법처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은 외면했다. 그렇게 땡윤 방송을 만들던 낙하산 박민 사장은 이제 KBS를 극우 친일 방송으로까지 만들고 있다. 실무진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 건의에도 묵살하면서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한 기적의 시작을 기어이 방송했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하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오로지 이승만의 지대한 업적으로 몰아가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 과연 낙하산 박민에게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슬픔과 원한은 보이지 않는가? 한국전쟁 직후 영문도 모른 채 빨갱이로 몰려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양민들과 가족의 비통함을 모르는가? 총탄에 쓰러지고 다치면서도 독재 타도를 외쳤던 4.19 민주 열사들의 외침은 들리지 않는가? 이러한 국민을 외면하면서도 이승만을 찬양하는 영화를 내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더니 광복절 79주년이 되는 날 새벽 KBS는 난데없이 기미가요를 방송했다. 일제강점기라는 긴 어둠을 뚫고 빛을 회복했다는 광복절 새벽에 KBS 시청자들은 기모노를 보고 기미가요를 들어야 했던 것이다.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을 중계하는 프로그램이었다지만 이는 명백히 KBS의 내부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광복절이라는 경축일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가는지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이 내놓은 변명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낙하산 박민 사장과 경영진은 기적의 시작 방향과 관련해 내부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묵살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독립적인 편성권에 의해 방송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게 편성권을 운운하면서 결정한 것이 광복절 새벽에 기미가요 방송이란 말인가? 다양성 차원에서 기적의 시작 방송을 결정했다는 해명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 그러면서 올해 초 세월호 10주기 다큐 방송을 막은 것은 어떤 이유에선가? 편성권과 다양성은 낙하산 박민 사장의 방송 사유화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랬던 낙하산 박민 사장이 사장 연임에 도전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취임 1년도 안 돼 공영방송 KBS를 용산의 방송, 극우 친일 방송으로 만든 자가 어떻게 다시 KBS의 수장이 되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KBS를 용산에 헌납했다는 공로를 인정받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낙하산 박민 사장은 지금이라도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둘러보라. 사퇴를 요구하는 성난 시청자,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낙하산 박민 사장은 임기를 채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생각을 거두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 수많은 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장악해 만든 결과가 지금 KBS의 모습이다. 갈수록 KBS를 국민의 방송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시청자들이 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은 지금과 같은 공영방송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이번 방통위의 위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 역시 취소돼야 마땅하다. 더 이상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서 빼앗지 말라. 그럼에도 공영방송 장악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은 공영방송을 찾아오기 위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2024년 8월 16일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 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 MBC 시민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준비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